네, 예,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네. 예, 자, 오늘 월요일 저녁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월화수 3일 정도 이제 주식시장 열리고 이제 목요일부터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죠.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는 좀 이렇게 좀 차분하게 잘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뭐 종목들 좀 올라온 것도 있고 누른 것도 있는데 일단 오늘 아무래도 이제 그 현대차 있죠. 현대차하고 기아차 그다음에 애플카 요게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 이 그룹 관련주들이 오늘 급락을 했는데 이 종목들이 오늘 지수 특히 코스피 지수 이쪽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상세하게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망 요것들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궁금하시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 넷플릭스에서 송중기 씨 있죠? 네, 송중기 씨가 주연한 그 승리호라는 이제 그런 영화가 이제 그 5일이니까 5일 맞죠, 그죠? 네, 아무튼 개봉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저기 넷플릭스에서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상한가 나온 종목도 있거든요. 그래서 테마가 또 하나가 형성이 돼가지고 이것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저희 뭐 방송 참여하신 우리 그 정회원분들 중에 이제 문자반 회원분들 그분들도 이제 좀 들으시라고 준비를 같이 했으니까 시황 잘 들으시고 네, 참고를 잘 하셔서 수익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보자. 네. 네네. 자, 일단 여기 봉춘님 어서 오시고요. 네, 추석 안 불렀죠, 그죠? 개인님, 이주희님, 그리고 저기 누구요? 훈이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리소님, 프레스트님, 돈마니님하고 이제 크세 노포님도 어서 오세요. 그리고 대박이다님, 체리 몰랐음님, 행운은 나에게님, 진주님, 콜럼버스님, 플러스 웨이브님, 아프로님하고 좋은생각님, 네, 우고말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뽀야님, 돌멩이님, 성도님, 레몬트님, 네, 이현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네, 건강경제님하고 철동이님도 어서 오시고, 네, 구구사님, 페네오스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서원 506님, 서원 506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애플카 요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네. 자, 그 전에 오늘 월요일이니까 지수 좀 얘기해야죠, 그죠? 네. 네, 오병수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자, 보시면 이제 코스피 지수는 오늘 마이너스 0.9% 이제 소폭 하락으로 끝났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그죠? 특별하게 등락이 없이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거래는 많죠. 그런데 횡보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저번에 뭐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되면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이 거의 돈이 안 벌려요. 이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여기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수가 이렇게 들었다 놨다 이렇게 좀 강하게 들었다 놨다 하면 오히려 단기 매매 치시는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돼요. 그러나 반등 나오고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면은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잘 안 납니다. 이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지수 급락 나오면 도망가시는데 아니에요. 지수가 급락 나오면 돈 들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단타 치러. 급락할 때는 단기 매매 하시는 분이 이게 잘못했어요. 급락할 때는 다시 얘기 드릴게요. 단타를 잘 치시려면 이렇게 크게 변동성이 있을 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급락을 하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현금을 만드는 게 아니라 현금을 없애야죠. 주식을 사서. 그죠? 그러니까 반등 나오고 나서 옆으로 이렇게 쭉 옆으로 횡보하죠. 이럴 때는 단기 매매가 잘 안 돼서 이때는 오히려 단타 위주로 하신 분들은 현금을 돈을 좀 빼시든지 아니면 스윙이나 뭐 이쪽으로 좀 전략을 바꿔서 하시면 돼요. 아무튼 지금 요거는 단기 매매하기에 굉장히 좀 부적절한 그런 지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도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단기 매매가 안 되는 건 아닌데요. 평상시보다 아마 수익률이 현저히 떨어질 겁니다. 이러고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오늘 개인들의 그 투자 심리를 완전히 냉각시키는 이제 그런 사건이 하나 터졌죠. 뭐냐면 애플입니다.
애플이랑 현대차, 기아차 뭐 같이 이제 애플카를 협력해서 만든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현대차 주가도 많이 올라왔었고요. 자 보세요, 현대차 주가가 급등을 많이 했죠, 그죠? 뭐 하여튼 뭐 굉장히 이례적으로 그죠? 네, 급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아차도 크게 급등을 했죠, 그죠? 네. 오늘은 이제 좀 빠졌어요. 14% 정도 빠졌는데. 지금 이제 뉴스 나온 거 이제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애플하고 결론만 얘기하면 애플이랑 현대하고 그 전기차가 아니고 자율주행이랍니다. 자율주행차 뭐 그 논의를 뭐 하고 있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관련된 이제 자동차 쪽 전문가분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끝난 건 아니고요. 네. 잠시 이제 협상을 중단한 거는 맞는 것 같답니다.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협상을 했던 것도 맞고 지금 협상을 잠시 중단한 것도 맞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언젠가는 재개가 되든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협상을 또 하겠죠, 그죠? 그래서 기아차, 현대차와 관련된 이 애플카 문제는 끝난 건 아니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끝난 건 아니고 뭐 이제 전략적으로 잠깐 대화를 중단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모르죠. 뒤에서 또 하고 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죠, 그죠? 아무튼 끝난 건 아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기아차하고 현대차하고 애플이랑 협력하고 뭐 협력하는 게 끝난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나 자, 중요한 건 뭐예요? 현재 주가가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 것이냐 이거겠죠, 그죠? 조정은 조금 불가피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조정은 좀 불가피할 걸로 예상을 해요. 자, 제가 오늘 여기 저녁 방송 때 이런 얘기를 하려고 준비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제 방송을 이제 뭐 꾸준하게 몇 달 동안 또는 몇 년 동안 이제 꾸준하게 들어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늘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제 제 방송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아무리 자신 있어도 특정 문제에 대해서 저는 무조건 된다, 무조건 간다, 반드시 간다, 뭐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저녁 방송, 무료 방송도 계속 열고 있죠, 그죠? 근데 이제 뭐 최근에 예를 들어서 이재명 관련 테마주들이 제가 과열됐어요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가 사실 고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과열됐다 그랬지 뭐 끝났다 이거는 뭐 적이 된다 막 그렇게 센 표현을 안 쓰죠. 되게 말할 때 조심스럽게 얘기하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전문가 저도 한 15년 가까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문가 처음에 할 때는요. 저도 말을 되게 세게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네. 말을 되게 세게 했다고요. 예를 들어서 기아차 애플 대박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저도 이제 되게 세게 얘기했고요. 그때는 뭐 30대였으니까요. 네. 아무튼 막 좀 세게 얘기했어요. 너무 그냥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세게 얘기하고 함부로 얘기했어요. 세게 얘기했다. 좀 어쩔 때는 함부로 얘기를 했어요. 너무 자신 있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전문가를 하면 할수록 그런 말을 잘 안 해요. 왜일까요? 실력이 더 떨어져서요? 그렇다기보다 말을 되게 조심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나중에 돈 많이 잃은 다음에 깨닫지 마시고 제가 지금 한 얘기를 잘 들으세요. 기아차나 현대차나 삼성전자나 그 다음에 뭐예요? 이재명 테마주 이런 것들 제가 다 과열됐다고 했죠, 그죠? 그 말을 한 번에 못하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일주일, 2주일, 3주 정도 얘기해드렸어요. 과열됐으니까 조심하시라고. 왜 그랬냐면 과열된 게 눈에 뻔히 보였거든요. 근데 저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제가 자신 있어도 세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 상처받는 분도 있고 제 말에 제가 또 뭐 하다 보면 저도 틀릴 수 있지 않겠어요. 어쩌다가 그죠? 네,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황을 잘못 잡아드린 게 되는데 그러면 누군가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항상 저는 말 조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특정 시세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현대차, 기아차, 애플카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셨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자기 확신을 갖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항상 사람이 실수를 하게 됐어요. 내가 너무 자신감이 넘치고 자기 확신이 강하면 그게 다른 말로 고집이거든요. 거기다가 확신이 너무 많이 들어버리면 갖다가 찍어버리죠. 이게 뭐예요? 몰빵 또는 반반씩 넣는 반빵. 그렇죠? 네, 비중 조절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뭐든지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예요. 주식을 주린이 분들 많으시죠? 네, 1년, 2년, 한 5년, 10년 지나면 점점 더 말을 조심하게 됩니다.
현대차, 기아차,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재명 테마주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너무 확신을 갖고 있는 분이 많길래 제가 자꾸 조심하시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거죠. 기아차가 지금 이 자리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가장 유명한 말이 그거잖아요. 달이 차면 다시 기울죠. 그죠? 달은 차면 기울고 낙엽이 지면 좀 있으면 겨울이 온다는 신호고요. 그죠? 똑같죠. 과열이 되면 어떻게 돼요? 조정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아차는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애플카하고 기아 그 애플카 문제가 굳이 오늘 안 터졌어도 조금 조정을 받아야 되는 자리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게 궁금하시죠? 뭐 특별하게 호재가 나오면은 이제 10만 원을 또 제끼면서 그죠? 네, 신고가를 낼 수도 있겠지만 86,000원까지 현재까지 86,000원까지 떨어졌죠, 그죠?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정이 시작된 걸로 보이기 때문에 한동안 옆으로 끌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정말 강력한 호재가 있으면 신고가를 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면서 옆으로 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하시면은 뭐가 좋냐면 나중에 기아차가 자 이건 가정이에요. 나중에 다시 올라온다는 전제 하에서 만약에 나중에 다시 올라온다면 차트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네이버가 그랬거든요. 잘 가다가 개인들이 뭐 올라타니까 꺾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가잖아요. 이해되시죠? 이런 거예요. 네.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저 바닥에서 어떻게 됐냐면요. 여기에서 이제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쫙 들어와서 돌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지점에서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그때 세력들이 여기서요. 뭐 중국의 화웨이 망한다 뭐 그런 기사들 막 쏟아내고 뭐 일본이 또 이제 제2의 그 반도체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 기사도 슬쩍 흘리면서 급락을 시켰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랬더니 개인들 다 털렸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조정을 받고 또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이런 차트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아차는 최근에 급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만약에 또 전제를 또 깔아볼게요. 한 5개월, 6개월 뒤에 또다시 신고가를 내준다면 네이버나 이런 차트 나올 겁니다. 제가 말하는 조정은 이런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신고가 낸다는 전제 하에서.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신고가가 또 언제 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외국인 마음이니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대차하고 기아차는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 자리에서 운봉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뭘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잠깐만요. 여기 잘 보시면 네이버거든요. 네이버 밑에 보시면 선이 세 가닥 보이죠? 네. 주가가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때 누가 들어왔냐면 외국인이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빨간색 외국인이거든요. 네. 이해되시죠? 네. 나중에 외국인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기관이 다시 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급등하는 거예요. 즉 외국인하고 기관의 수급이 다시 현대차나 기아차로 들어올 때 그렇죠? 그때 다시 올라올 수 있겠죠. 기아차의 지금 외국인 수급은 어떠냐면요. 이렇습니다. 이것 좀 보고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네. 보세요. 외국인이 빨간색이에요. 네. 주가가 이렇게 올라올 때부터 지속적으로 팔고 있다가 최근에 급등했을 때 빠른 속도로 팔았어요. 외국인이 많이 팔았죠? 그렇죠? 네. 기관은요? 당연히 팔고 있었고요. 누구만 사고 있었냐면 기관은 빼고요. 외국인이 파는 거 누가 받아줬어요? 네, 개인들 그냥 받아줬어요. 그래서 기아차는 원래 과열이 됐었고 조정을 좀 받아야 될 자리였다는 얘기입니다. 네. 하필이면 거기에서 이제 애플과 그 이제 뭐 협의를 잠정 중단했다 이제 그런 기사가 나온 거죠. 그 기사가 왜 나왔을까요? 저도 그게 궁금하긴 한데 이유가 있겠죠, 그죠? 네. 아무튼 이걸 잘 보시면 돼요. 네.
조정을 좀 시작을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현대차하고 기아차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현대차, 기아차,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이런 것들 다 급락했거든요. 그러면 또 이런 이제 아무래도 현대차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그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대기업이고 그룹인데 이쪽에서 이렇게 뭐 조정이 시작됐다 그러면은 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코스피 지수가 다 급락하는 거 아니냐, 조정받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 하시는데 아니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보시면 됩니다. 되게 쉬워요. 요거 얘기 빨리 해드리고 개별적으로 얘기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코스피 시가총액 한 100위 정도까지 112위까지인데요. 112위. 네. 여기 보시면 하락한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하락률 상위, 네. 그걸 기준으로 보면 기아차,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만도, 현대차 이런 것들. 최근에 급등을 많이 했던 금호석유, 2차 전지를 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나 뭐 LG화, 네. 전기차랑 연관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 한 5% 이상 빠졌죠. 10개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이 정도가 빠졌고 나머지는 그냥 뭐 일반적인 하락들 조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코스피 시가총액 100위까지 살펴보면요, 5% 이상 급락한 거는 현대차 관련된 이제 그 종목들 좀 빠진 게 있고요. 그 외에는 무난해요. 하락한 게 별로 없다는 소리고요. 이걸 뒤집어서 상승률 상위로 보면 어때요? 올라간 게 더 많아요. 맞죠, 그죠? 좀 더 크게 해드릴까요? 네. 올라간 게 더 많잖아요. 하락한 건 이만큼이고요. 올라간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현대차하고 기아차 저거만 아니었으면 증시가 플러스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현대차하고 기아차나 현대모비스나 저쪽은 제가 이 얘기 지금 네 번 이상 반복하는 것 같은데요. 조정을 조금 받아야 되는 자리가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리 찼으면 이제 기울어야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또 조정을 받아야 그래야지 또 많이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걱정도 안 하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오늘 장중에 그 코스닥 쪽에 상한가 들어간 게 하나였었어요. 나중에 이제 세 개로 늘어나긴 했는데 상한가 나온 종목 중에 이제 그 뭐예요? 그 대성창투라고 있는데 대성창투가 지금 그 영화 승리호 있죠? 원래 작년에 그 개봉하려고 했던 영화였는데 우리나라 이제 그 SF 영화입니다. 근데 거기에 저도 봤어요. 네. 넷플릭스에 떴다 그래서 혹시나 또 이거 테마 영상 될까 싶어서 주말에 저희 이제 큰아들 녀석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봤는데 괜찮았어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주말 동안에 전 세계에서 28개국인가요? 거기서 1위를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쭉 올라갔는데 지금 그래서 오늘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됐고 대성창투가 그 이제 관련주로서 대장으로 상한가 갔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1번 한번 찍어보세요. 관심 있으세요? 영화 관련 테마주 해보신 적 있나요? 네, 관심 있으시면 1번 찍어보시고 나는 영화 관련 테마주를 한번 해본 적이 있다 2번 찍어보시고요. 있으세요? 관심 별로 없으세요? 별로 안 찍으시네. 네. 좀 낯설죠? 맨날 대선주 코로나 테마주 하다가 갑자기 영화 관련 테마주 하려니까 좀 생소하시죠? 승리호 그게 뭔데요? 이러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쪽은 아예 거의 찍질 않으시네. 네. 예, 나영준님 어서 오세요. 네. 프레스님은 이쪽에 있다가 그쪽으로 가셨네요. 네. 공간 이동하신 것 같아요. 네. 영화 관련 테마주 안 해보셨죠? 영화. 이게 뭐냐면 자 낮에 했던 얘기에다가 살을 더 붙여서 우리 라이브 회원들도 잘 들으시게끔 얘기해 드릴게요. 테마주 중에 제가 맨날 요즘에 대선 테마주 얘기만 했잖아요, 그죠? 네, 한동안 코로나 테마주 얘기했고 대선 테마주 얘기했고 막 그랬는데 오늘은 딴 거 얘기해 드릴게요. 네. 먹고 놀자. 네, 놀자 테마주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놀자 테마주. 뭔지 아세요? 놀자 테마주가 엔터주죠. 엔터.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최근 2, 3년 동안 많이 갔던 게 뭐예요? 방탄소년단 관련주. 이거는 뭐예요? 엔터주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게 뭐예요? 가수죠, 그죠? 네. 이런 게 이제 놀자 관련주입니다. 다른 말로 이제 엔터주라고 하죠. 근데 여기에는 뭐 어떤 가수가
이제 적이 됐을 때 많이 가는 게 있죠. 최근에 그 영화 관련돼 가지고 많이 갔던 게 하나 있었죠. 영화도 뭐 결국에는 이제 보면서 즐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것도 이제 엔터주인데 뭐가 있었죠? 작년에 하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생충보다는 짜파구리라는 단어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청와대에서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그것도 먹고 막 그랬죠, 그죠? 네. 기생충이 있었잖아요. 그때 우두머리가 누구였을까요? 코로나 테마주 하다가 다 이제 잊어버린 거죠. 네? 그 누구였어요? 누구였잖아요. 바른손이죠. 그렇죠? 예. 바른손. 그래요. 바른손 ENA도 되고. 그때 이렇게 갔었어요. 날랐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런 이제 기미를 보이는 게 지금 넷플릭스 거기서 개봉해서 지금 1위를 랭킹 1위를 달리고 있는 승료라는 겁니다. 승료. 승료라고 영화가 있어요. 네. 그 저기 뭐 기회 되시면 오늘 밤에 한번 보세요. 괜찮더라고요. 네. 연세가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뭐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뭐 자극적인 소재도 아닌 것 같으니까 한번 보세요. 네. 바른 소리였어요. CJ 그쪽은 대형주기 때문에 못 가죠. 네. 나영준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기억을 하시네요, 그죠? 네. 근데 그때 그거는 많이 못 갔고 여기 바른손이 많이 갔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셔야 돼요. 지금 새로운 테마주 하나 생겼는데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대성청. 저희 방 보유 종목이에요. 네. 아주 우리 회원들이 진짜 피땀 흘려서 매집하신 종목인데 기존 회원들 네. 진짜 피땀 흘려서 매집하신 종목이죠. 네. 이제 거센 종목인데 잠깐만요. 네. 이평선이 거슬리네요. 대성청 투거든요. 이게 상한가에 갔어요. 이게 우두머리예요. 이게 바른손처럼 가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시작을 했거든요. 얘기를 해드릴게요. 요 관련주들 옛날에 이제 가장 유명했던 게 누군지 아세요? 테마주 잘하시려면요 차트를 잘 봐야지 잘하는 게 아니에요. 테마주를 잘하시려면 뭐 테마주가 대형주가 똑같은데 경험이 풍부해야 돼요. 제가 맨날 대선주 얘기만 하니까 대선주만 하는 줄 알았죠. 아니에요. 다 해봤어요. 예전에 엔터주 중에 가장 많이 간 게 뭔지 아세요? 뭐 이제 뭐 저기 SML 이런 거 많이 갔죠, 그죠? YG 많이 갔었고 옛날에 JYP 옛날에도 많이 갔고 최근에도 많이 갔었죠, 그죠? 그런 거 말고요. 테마주로 이제 많이 간 게 있어요. 싸이의 강남 스타일 히트 쳤을 때 그때 많이 간 게 누구예요? 되게 오래된 얘기인데요. 기억하시나요? 네, D자로 시작하죠. 맞아요. 네. 그거 있었어요. 차트를 소환해보죠. 옛날에 이렇게 갔어요. 그때 왜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오빠는 강남 스타일. 네, 그거. 네. 말춤. 아주 난리 났었어요, 그때. 그때 이거 먹고 여기서 판 사람들이 땅을 치고 후회를 했다니. 상한가 2개 먹고 판 사람들이 나중에 통곡을 했어요. 날라가가지고. 그쵸? 네. 가끔씩 놀자 테마주들이 이제 불 때가 있는데 옛날에 이렇게 갔던 적이 있었죠. 또 이 얘기 했다고 또 내일 아침에 대성창 또 저기 상따하세요 또. 네. 상따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이때는 상한가가 15%였기 때문에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에는 유튜브도 올 게 없었고, 그죠? 이렇게 인터넷 방송 이런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순수했기 때문에 지금에 비하면 정말 순수했어요. 그래서 잘 갔던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안 가요. 아셨죠? 네, 막 상따하시면 안 돼요. 네. 옛날에 이렇게 갔다고요. 가끔씩 놀자 테마주들이 이제 붙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게 붙었어요. 지수 투매 나오고 현대차, 기아차, 저런 쪽에 자동차 부품주들 막 하락하고 막 하니까 갑자기 애매하니까 돈이 이쪽으로 붙었어요. 현대차하고 기아차만 떨어졌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현대차, 기아차가 떨어졌으면 그 뒤에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은 얼마나 많이 떨어졌겠어요. 오늘 거의 추풍 낙엽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돈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세력들이 분명히 거기서 나왔을 텐데, 세력들은 과열된 거 알고 있었거든요. 나와서 어디가 있었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다른 테마로 이동했다니까요. 그 다음에 토탈스포트하고 수산 INT 계속 얘기해드렸죠, 그죠? 이제는 당분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할 얘기가 없잖아요, 이제, 그죠? 네, 계속 하락하고 있으니까 계속 떨어지죠. 그러면 보세요. 제가 여기선 얘기를 많이 해드렸지만 지금 얘기를 이제 안 할 거예요. 왜냐면 뭐하러 얘기해요? 네, 제가 여기서 뭐 추천드린 게 아니라 사지 말라고 수익 나셨으면 좀 파시라고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그죠? 네. 이런 얘기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빠져나간 돈이 어디로 갔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빠져나간 돈이 어디로 가 있느냐, 그걸 찾아가시면 돼요. 어디 갔겠어요? 뭐 윤석열 테마주나 뭐 다른 사람들 대선주로도 갔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디로 많이 갔겠어요? 승려 테마주 이쪽으로 많이 붙은 거예요. 많이 붙었어요. 영화 관련된 테마주 만들려면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 얘기 좀 계속 해드릴 건데, 자, 그 전에 잘 보세요. 이 얘기는 해드릴게요. 수산 INT가 지금 하락하고 있죠. 잘 보시면 하락할 때 어떻게 하락하죠? 제가 얘기한 거 그대로 하락하죠, 그죠? 음봉끼리 지금 달라붙어서 하락하죠. 그리고 잘 보세요. 이런 거는 저기 함부로 물타기 하시거나 이런 데서 뭐 단타 치신다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가끔씩 이런 거 낙폭과 대주로 노리는 분들이 있는데, 잘 보세요. 캔들이 처음엔 어때요? 요만한데 가면 갈수록 커지죠. 맞아요? 잘 보세요. 네. 이것도 하락하면 들어가서 또 저기 매매하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요만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만해지고, 그 다음에 이만하고, 점점 커지죠.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하죠. 그러면 안 사는 겁니다. 설령 내일 기가 막힌 호재가 붙어서 설령 상한가가 하나 나온다 하더라도 전 이런 거 안 합니다. 왠 줄 아세요? 낙폭과대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얘기는 이제 했던 얘기고요. 낙폭과대 노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낙폭에 따른 반등을 노리는 단기 매매 기법이 있거든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음봉이 막 떨어지면 낙폭과대가 심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반등을 노리는 단기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거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쓰는 매매 기법을 알려드릴까요? 어떤 걸 사냐면요, 음봉이 가면 갈수록 작아지면서 거래량이, 당연히 캔들이 작아지니까 거래량도 줄어들겠죠, 그죠? 네.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캔들 길이가 작아진 걸 사요. 왜요? 여기에서 반등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이런 데서 산다고요. 이해되세요? 이분들이 절대로 안 사는 게 있어요. 뭐냐면 가면 갈수록 봉 길이가 길어져요. 무슨 손오공 여의봉도 아니고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래량은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나고 있어요. 잘 안 보이시죠? 별로 이제 앞에 비하면 별로 안 되니까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어지간하면 안 건드립니다. 이거 모르고 이 정도면은 저점이지 않을까요? 네. 차라리 진짜 그냥 비유를 못 들겠네요, 진짜. 하지 마세요, 진짜. 피곤해요. 설령 여기서 상한가가 나와도 그거는 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한가 나오면 여기 물린 분들 빠져나오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냅두세요, 그냥. 그분들 여기 잘 빠져나오시라고. 괜히 들어가서 같이 저기 하지 마시고.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주시고. 네. 원래 이 얘기할 게 아닌데 혹시라도 더 가서 또 저기 단타 치실까봐 걱정돼서 한번 얘기해드린 거예요. 이런 데서는 단타 치시는 거 아니에요. 네. 큰일 나요. 모르는 분들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혹시 압니까? 그죠? 네. 승리호 이 테마주가 좀 더 강하게 불어서 기생충이나, 근데 기생충은 상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네, 기생충만큼은 못 갈 수도 있어요. 기생충 그때 뭐 상을 거의 싹쓸이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진짜 무슨 뭐 그때 굉장히 뭐 어려운 상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미국 가서. 네.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상한가 바른손이라는 종목이 많이 갔는데 승리호가 똑같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아무튼 이런 종목도 있어요. 저희가 볼 종목은 아니니까 알려드리죠. 덱스터. 오늘 아침에 10%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종목들 돌아가는 거 얘기하는 거니까. 네. 10% 급등 출발했다가 그대로 음봉 때려놨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 보시면 돼요. 뭐 어느 회사냐고요? 그러니까 저기 이상한 막 그 뭐예요? 이상한 저기 뉴스 기사 그런 거 그만 보시고 이런 걸 보세요. 덱스터. 뭐 하는 회사예요? 컴퓨터, 그래픽, 영상, 소프트웨어 개발 뭐 그런 거 하는 회사예요. 애니메이션 제작도 하고요. 그쵸? 네. 맨 앞에 있는 게 이제 주로 하는 거겠죠? 컴퓨터, 그래픽, 영상. 그럼 뭐예요? 3D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SF 영화 찍는데 뭐 많이 쓰겠어요? 3D 많이 쓰겠죠. 그쵸? 네. 맨 끝에 보니까 여기 애널리스트 분이 써놨네요. 승려라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꿈틀꿈틀 거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동차 부품주에서 이제 투매가 나오고, 그죠? 세력도 이미 좀 빠져나가 있거든요. 네, 그쪽에서. 그래서 이런 테마가 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설 명절이라고 또 해서 또 그냥 건너뛰지 마시고 네, 뭐라도 찾아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설 명절 전후로 폭락 나온다, 조정 나온다 그러면서 자꾸 뒤로 빼실 때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산 INT나 이런 것들 피해서 여러분들이 매집을 하셨으면 얼마나 좀 잘하셨겠어요. 전 얘기 다 해드렸어요, 그죠? 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보면은 하락할 거다, 그죠? 그 다음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정책주들이 갈 거다. 먹는 거 관련된 정책주 중에 가장 먼저 한 게 신라이스지라니까요. 급등했잖아요. 저희 방에서 여기서 샀다니까요. 기존에도 갖고 계셨고 여기서 또 추천 나갔단 말이에요. 수익 많이 났어요. 다 팔았어요. 이미 팔고 나와 있다니까요. 우리는 끌려다니는 거 싫어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주 SOC 관련된 거 시멘트 얘기 많이 했었죠. 고래 시멘트 이게 끝났다고 보세요? 안 끝났거든요. 제가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고. 원래는 다 끝난다는 얘기 해드리는데 이번에 좀 일찍 얘기 드렸어요. 살아있죠? 펄펄 살아있어요. 오늘도 16%까지 급등했어요. 저희 방 보유 종목이냐고요? 예, 보유 종목이에요. 살아있잖아요. 시장이 죽었다고요? 누가 그래요? 조종 온다고요? 이게 조종 오는 사태입니까? 그죠? 네, 힘이 얼마나 좋은데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대성창투나 이제 덱스터 같은 이제 놀자 테마주입니다. 저는 놀자 테마주들도 이제 머리를 내밀기 시작하네요. 옛날에 대성창투가 그 영화 명랑 아시죠? 명랑 이순신 장군 영화 최민식 씨 그분이 이제 주연하셨고요. 네. 그때 여기서 이만큼 급등했습니다.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대성창투는 상한가 갔으니까 이런 거 사시면 피곤하시겠죠. 네. 이거는 경고하는 건데 경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역대 거의 두 번째 거래량 터졌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제 괜찮아요 그러시면서 추격 매수하시죠. 네. 대량 거래 터져서 바로 음목 먹고 바로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사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 만약에 거래 터지고 급등 실패하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래량 터지면서 아마 후루룩 떨어질 겁니다. 항상 뭘 사시면 돼요? 후발주자가 있다니까요. 후발주를 사시면 돼요. 이런 유들 영화 아니면 그 아까 가수들 그런 이제 테마주가 급등할 때는요 보는 게 있어요. 보는 게 있다니까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정부 정책 테마주들이 주로 어떤 재료로 가죠? 정부에서 뭐 예산안을 발표한다든가 기업에서 뭐 투자 이런 거 발표하면 많이 가죠. 그렇죠? 대선주들은 언제 또 많이 가요? 대선주는 언제 많이 가냐면 뭐 지지율이 이제 순간적으로 솟구쳤을 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잘못돼서 내가 반사이익을 얻을 때 그때 많이 가요. 네, 그때 많이 가거든요. 이제 이런 류들의 놀자 테마주는 언제 가냐면 상을 받았을 때 아니면 계속해서 신기록을 막 그 돌파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을 때 그때 계속 가요. 이게 호재예요. 코로나 테마주는 언제 많이 가요? 코로나 확진자 계속 나올 때. 맞죠? 이거라니까요. 그럼 SOC 관련주들은 언제 어떤 재료로 많이 갈까요? 계속 정부에서 돈 얘기할 때, 돈 타령할 때, 그때 많이 가는 거예요. 차트만 보고 주식하지 마세요. 왜 이 종목들이 급등하는지, 어떻게 급등하는지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차트 백날 보세요. 차트를 보면 도움이 되긴 되죠. 도움이 되긴 된다니까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왜 그런 차트가 만들어지는지 그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요즘 회원들한테 그런 거 가르쳐드려요. 이 차트가 왜 만들어졌는지. 여러분들은 막 이런 데다가 막 매물대 같은 거 이렇게 딱 펼쳐놓고서 막 이 매물대 분석하시죠?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런 거 하시죠? 전 거꾸로 가르쳐드려요. 뭐요? 이 매물대가 왜 만들어지는지 그걸 알려드려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 안 봐도 알아요. 강의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매물대가 왜 만들어지는지를 얘기해드리면 매물대 차트 안 봐도 보입니다. 제가 실은 저도 그렇거든요. 꺼놓고 있어도 보여요. 원리를 아니까요. 원리 아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주들이나 개별주 위주로 하실 때는요, 이 테마는 어떤 재료로 급등하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네. 저기 뭐예요? 이런 놀자 테마주들은 랭킹 있죠. 신기록.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명랑이라는 영화 그게 이제 딱 상영됐을 때 재밌다고 입소문이 나겠죠. 갑자기 순간적으로 단기간에 뭐 500만 관객 돌파, 700만 돌파, 800만 돌파 막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대성창투가 여기 문자반에도 들으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014년도에 여기죠. 영화가 개봉했어요. 근데 500만, 700만, 800만 하니까 계속 간 거예요. 그거 좀 더 알려드릴까요? 되게 재밌는데. 1000만 관객은 도대체 1000만 관객을 어디서 찍었을까요? 여기 어디에서 찍었을 것 같으세요? 이 당시에 명랑이 총 얼마나 찍었죠? 관객 수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누가 조회 좀 해보실래요? 네. 그때 명랑 관객 수가 총 얼마였는지 검색 잘하시는 분 누가 한번 쳐주세요. 이게 총 얼마나 됐나요? 기록이? (1700만이요) 대박이다니 고맙습니다. 1700만이었답니다. 네, 꼭지에서는 얼마였을까요? 얼마였을까요? 1000만이었어요. 1000만이었다고. 1000만. 1000만 관객 찍었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가 대충 여기쯤이에요. 8월 10일인가? 10일 전후니까요. 8월 8일 이 전후가 1000만 관객 찍었을 때예요. 1700만이라고 우리 대박이다님이 찾아와 주셨는데, 그죠? 네. 그때는 뒤였겠죠. 이해되세요? 네. 1700만까지 계속 간 게 아니라 1000만 정도 찍었을 때 꽁치 찍고 떨어져 버렸어요. 왜요? 1000만 관객 돌파한 그게 이제 뭐예요? 그게 이제 마지노선이었던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잘못하시면 이거 다 물려버립니다. 바른손 있죠? 그냥 얘기 나온 게 좀 더 얘기해 드릴게요. 바른손 어디 갔어? 바른손이 여기 있죠. 여기에서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샀거든요. 제가 여기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사지 말아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때 이거 열광해가지고 엄청나게 이걸 많이 샀어요. 네. 제가 여기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사지 마셔라. 우리 회원들이 샀다는 게 아니라 제 주변에서 막 사러 들어가는 거예요. 왜 사냐? 그러니까 이게 기생충이 앞으로 이제 뭐 영화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더 많이 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상 받을 거 다 받지 않았냐. 상 더 이상 받을 게 뭐가 있냐 그랬어요. 그때 사실 다 받았거든요. 네. 아카데미상 그때 받은 거였죠. 그거보다 더 높은 상 있냐고 물어봤어요. 거꾸로. 자, 상식적이죠, 그죠? 네. 여기서 막 사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아카데미상을 받았는데 그거보다 더 높은 상 있냐고. 없대요. 그럼 이게 여기에서 더 올라가려면 이거보다 더 센 상을 받아야 되는데 없지 않느냐. 사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사더라고요. 그 장렬히 그분들 다 전사했어요. 되게 상식적인데 그걸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물리기 싫으시면 지금 하는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맞잖아요, 그죠? 네. 영화상 중에서 이게 기생충이 그때 제가 영화 쪽은 잘 몰라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칸 영화제에서 상 받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아카데미에서 받은 거 아니에요? 맞죠? 더 이상 받을 상이 어디 있어요? 싹 쓸었는데요. 그래서 많이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고점이었던 거예요. 1000만 관객 돌파하고 나서 뭐 크게 저기 될 게 있었나요? 없었다니까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네. 좋은 얘기도 해드렸지만 혹시라도 물리실까봐 같이 얘기 드립니다. 물리시면 아프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애플카 사람들이 이제 자 정리해드릴게요. 애플카랑 애플이랑 현대랑 그래서 협업을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막 온 관심이 되게 많아요. 지금도 막 유튜브에 막 기아차, 현대차 어떻게 되나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냥 조정이 시작된 거라니까요. 원래 조정을 받아야 되는 자리였는데 하필이면 거기에서 그런 뉴스가 터져서 그냥 그 핑계로 조정을 이제 받겠죠. 그죠? 네. 근데 정말로 돈 벌고 싶으시면 현대차, 기아차를 지금 걱정하시기보다 현대차, 기아차와 그 밑에 자동차 부품주에 들어가 있었던 세력들이 그 주식을 팔고 어디로 이사 갔는지 그걸 추적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 한 군데가 어디라고요? 놀자 테마주, 승리호 영화, 승리호 관련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더 상세하게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정책 때문에 이제 대규모 SOC 얘기를 계속 하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쪽 관련주로 갔단 말이에요. 이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잘 보세요. 기아차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자, 기아차를 잘 보시면 여기까지 얘기 마칠게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여기서 급등하는데 거래가 순간적으로 팍 늘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좀 줄긴 했지만 평상시보다 되게 많죠. 그쵸? 3일 동안 지난주 수목금 3일 동안 기아차가 급등을 했고 거래 나온 게 어마어마합니다.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때 외국인이 사서 이렇게 됐을까요? 천만에요. 기관이 매수해서 주가가 급등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잘 보세요. 외국인 기관 수급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들만 모르지 않았을까. 파란색이 기관인데 기관이 순간적으로 팔았어요. 이 거래 터지고 나서. 급등하고 나서 기관이 많이 팔았어요. 외국인도 계속 팔고 있었고. 누가 사고 있었어요? 개인만 사고 있었잖아요. 개인만. 기아차예요. 개인만 열심히 사고 있었어요. 오늘도 샀어요. 오늘도. 미치겠어요 진짜. 오늘도 샀어요. 오늘도. 왜 사요 이거를. 좀 사고 싶으시면 조금 이따 사시지. 네? 음봉 떨어지는데 개인이 잡죠? 그러면 아시죠? 추가락 나오는 거. 음봉 떨어지는데 개인이 이걸 더 샀다는 얘기예요. 뭐 물을 탔건 신규 매수를 했건. 그러면 추가락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 해드린 거예요. 조정이 시작된 게 맞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밑에 이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일정하게 벌어지면 들어가지 마시라고. 이거는 악어가 입 벌리고 있는 거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 표현 기억하시면 일관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기억하시나요? 한 3주 전쯤에 그런 비유를 들어드렸었는데 이평선 이렇게 많이 벌어진 거 사지 마시라고. 이거는 악어가 입을 벌리고 있는 거랑 거의 똑같아서 이런 거 잘못 사시면 악어가 사람 물듯이 물리는 거라고. 기억하시죠? 네, 그래요. 기억하시네요. 응? 입을 잔뜩 벌리고 있잖아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여기에 있던 돈들이 어디로 갔냐 이거죠. 네. 아까 어떤 분이 그런 물어보시더라고요. 윤석열 관련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런 분들이 돈 벌어요. 남들이 아무 관심 없을 때. 그렇죠? 네.
윤석열 관련주는 지금 사시면 좀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종목에 따라서. 네, 그래서 제가 윤석열 관련주를 지금 사시라는 게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계속 그래요. 토타스포트 지금 사도 될까요? 수산 IT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네? 대성미생물 지금 사도 될까요? 왜 그래요, 진짜. 네? 나쁜 자리라기보다 계속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조정이 시작된 거라고. 여기서부터. 이거 말고 세력의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하셔서 거기 있는 거 갖고 수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설 명절 전이라고 너무 움츠러들지 마시고요. 설 명절 세고 와서 바로 수익을 내고 싶으시면 지금 주식을 열심히 사놓으세요. 걱정들 하지 마시고. 대신에 설 명절 전에 너무 무리는 하지 마세요. 네. 너무 무리를 해서 풀베팅을 해놓으시면은 설 명절 동안에 편히 쉬시기보다는 괴로울 수 있으니까 그냥 열심히 평상시처럼 매집을 하시되 무리만 하지 마세요. 네. 기아차나 저 자동차 부품주 많이 사놓으신 분들 이번 주말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어디에서는 한다, 어디에서 안 한다, 막 그런 기사 나오니까 주말에 쉬지 못하고 또 얼마나 많이 찾으셨겠어요, 그죠? 네. 그런 고생들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좋은 수익들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놀자 관련주들이 좀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때도 때이니만큼 좋은 영화 하나 나온 것 같으니까 관련주들 많이 가서 갖고 계신 분들 수익 좀 많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영화 관련주들이 기생충 관련된 이유로 1년 만에 가는 거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그래서 오늘 월요일이고 그 다음에 설 명절 전이라서 좀 가벼운 주제를 갖고 오늘 해봤습니다. 아무튼 대손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재밌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잘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힌트 하나 드릴까요? 네. 제가 지금 현금이 좀 있는 개인 투자자라면, 참고로 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주식 매매 안 합니다. 제가 현금이 좀 있는 개인 투자자라면 4차 산업보다는 1차 산업을 알아보겠습니다. 1차 산업. 여기서 더 얘기하면 우리 회원한테 혼나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4차 산업보다는 1차 산업을 눈여겨보세요. 아셨죠? 그게 개인들하고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네. 다음에 종목들 많이 올라오면 오늘 왜 이런 소리 했는지 다음에 풀어서 또 얘기해 드릴게요. 특히 우리 문자반 회원분들 여러분들 때문에 지금 이 소리 한 거예요. 네. 4차 산업보다 1차 산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네. 남들과 다른 길을 가야지만 그래야지 여러분들 남들이 못 내는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믿고 따라오세요. 아셨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요. 네. 내일 저녁 8시에 또 뵐게요. 네. 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